으짜. 자, 오늘 방송은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장사가 잘 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막 그렇게 갑자기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몇 마디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처음에 프랜차이즈 사업 생각이 전혀 없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막 이렇게 좀 소문이 나니까 야, 이거 프랜차이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맹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막 엉겹결에 가맹점을 막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로 그런 분들은 초반에 지인들한테 가맹을 많이 내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단골 손님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가맹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내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내준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지인들도 서서히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점점 통제가 안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 본사 대표도. 그러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 이제 어려워지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의 전환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급해져 있습니다. 막 더불어서 막 가맹점까지 통제가 안 되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정보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급한 마음에 좀 좋지 않은 컨설팅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영업대행사를 통해서 영업대행을 덥석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대행으로 가맹점을 확산을 확 해버릴까 하는 그런 고민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건 있거든. 하지만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아시는 많은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초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상담 보면은 특징이 뭐 지금이라도 뭐 준비를 하면 되지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이 처음에 못 모르고 가맹을 내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 제가 이야기해주면 얘기해주는 대로 안 믿어.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거나 여기저기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알려주고 가르치고 설득하는데 힘들어요.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이나 알려주려면 좀 제대로 알려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제 주변에 프랜차이즈 본사 하는 형님이 있는데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 개수가 많은 뭐 대표님이 자기 뭐 지인인데 따위 말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면 되지. 뭐 미안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지요. 본인이 사업 제대로 하고 진짜 확산하고 싶으면은 진짜 바지가랭이 잡고서라도 물어보겠다, 나 같으면. 근데 사실 안 알려줍니다, 그런 분들.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맞지도 않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시기에 맞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기존에 못 모르고 가맹점을 내준 가맹점주들에게 주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당당하게 다시 본사로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맹점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 이거 기본이죠.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됩니다. 자, 1년 이상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프랜차이즈 사업 한다고 설레발 치지 마시고 1년 이상 자기 직영점을 운영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만 하세요. 이것도 신고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들이 심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달 안에도 끝나지만 일반적으로 30일에서 4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승인이 떨어져야 가맹점 모집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등록 안 하고 가맹점 모집하면은 벌금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자기들이 가맹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모집하는 분들이 계셔. 좀 공부 좀 하세요, 이런 분들은. 네. 자, 이미 가맹점이 모집되어 있어. 공정위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공정위에 등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에 있는 가맹점주들과 다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공정위에 등록해야 가맹점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본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맹법이 무조건 본사가 불리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맹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가맹계약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부분은 너무 기니까 제가 다음에 상담 오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스나 기타 본사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본사만 납품할 수 있는 핵심 전용 상품군들을 단일화하고 원팩화 하셔야 됩니다. 뭐 원팩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팩이 되지 않는다면 소스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소스화, 자, OEM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가맹점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가 햇섭 기준으로 만든 소스 공장을 한다? 글쎄, 직영점 한두 개로 뭐 연 20억씩 30억씩 판매를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초반에는 OEM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그때부터 시스템이 하나하나 잡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물류 유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스를 OEM화 시킬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물류 유통은 우리가 어떻게 납품을 해야 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맹점에 뭐 주 3회 배송을 하든지 주 6회 배송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들, 그 유통 시스템이 나오니까요. 뭐 이 방법은 2PL을 쓰시든 3PL을 쓰시든 택배로 보내시든 본사 형편에 맞게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마다 본사의 형편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3PL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제일 커요. 초반에 프랜차이즈를 잡기 위해서 제일 크고, 이것들이 좀 되어야 본사의 수익 구조 좀 잡히겠죠. 자, 이렇게 셋업이 되었다. 그럼 기존 가맹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세팅이 다 됐어. 계약서도 만들어졌고 공정이 등록됐어요. 그때는 조금 세게 나가셔도 됩니다. 물류는 이제 통합이 됐고 소스도 OEM화해서 공장화 됐고, 그런 부분들을 기존 가맹점에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우리 본사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 3초. 1, 2, 3. 대체로 이러실 겁니다. 뭐 그래도 가야죠. 뭐 기존 점주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 생기는 점이라도 그냥 그렇게 가야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지 않는 가맹점이 있다면 과감 없이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는 거야. 지금의 우리 본사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해서 본사가 완전히 성립되는 건 아니죠. 다 지인들이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사의 완강함과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냥 좋게 그래 이거는 아니죠. 이게 사업입니까? 한 번쯤은 확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사 대표님 여러분들의 온전한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본사의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가맹점 한두 개 사라진다고 본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까요? 가맹점 새로 모집하면 되지. 더 좋은 가맹점주들로 모집하면 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 없이 잘라내십시오. 그거 하나 못 잘라내는 가맹 본사 대표라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은, 가맹 사업을 멀리 보면은 이런 가맹점주, 이런 가맹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받아주면은요, 끝까지 그 초반에 1, 2, 3, 5점에게 계속 끌려가게 돼요. 그렇게 끌려간다고 해서 이 가맹점들이 우호적으로 변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가맹점에 한없이 베푸는 것이 그것만은 능사는 아닙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려면 서로의 이익이 충족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말할 수 없죠. 불균형 상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맹점이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가맹점이 불만이 발생이 되더라도 초반에 합리적인 선에서 본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모든 기준들이 바로 섭니다.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간판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때 오너십이 필요한 겁니다. 사업가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장사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1호점, 2호점, 3호점 초반에 가맹점에게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에 휘둘리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적이면 사람을 좀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조심스럽죠.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골칫거리가 됩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잡고 가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주가 지인이다,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욕먹는 건 똑같아요. 본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과감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만 배부른다면 본사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마케팅을 안 해서 되니 많이 하죠. 본사가 해준 게 뭐냐? 그들의 불만만 생기지. 뭘 해준 게 있냐, 본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죠.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 관리한다고 방문하면, 야, 니네들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분들이 꽤 있죠. 욕하는 분도 계시고, 가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슈퍼바이저들이 뭐 가맹점주들 딱가립니까? 우리 슈퍼바이저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불만이 있으면 대표한테 직접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가맹점주들은 본사 입장에서 득될 게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맹점주가 있는 한 앞으로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발목 잡히게 됩니다. 100%.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비 창업자가 혹시나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마침 비우호적인 가맹점으로 찾아가서 저기 혹시 사장님
사장님 이거 브랜드 가맹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비우호적인 가맹점주가 이거 왜 하게요? 힘들어. 아니면 아예 대꾸도 안 하는 가맹점주도 있고요. 본사가 잘 되는 걸 보겠어요? 마진 안 남아요. 힘들어. 뭐하러 이렇게 힘든 가맹점 하려고 그래요? 식당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자기 힘들다고 어려울 때는 본사가 도와주는, 그걸 몰라. 가맹비 교육비 행보증 다 면제해주고 로얄티까지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런 본사들 있잖아요. 많죠 요즘엔 산무정책으로 다 해줬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것도 혜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본사를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생각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물론 정말 초창기부터 본사의 우호적인 가맹점들도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비우호적인 가맹점주들도 있다. 그래서 초반에 잘 잡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여나 말씀 잘 듣고 관계가 좋은 뭐 가맹점과 본사가 있으시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사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가맹점주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많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참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질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배가 두둑하면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지. 또 본인이 어렵게 올라온 것도 좀 망각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든 우리 업계든 법이든 하나하나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뭐 너 잘못됐어, 너가 잘못됐어,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좀 잘못 자리매김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본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바이저를 교육을 할 때 첫 번째로 인성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1세대 프랜차이즈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프랜차이즈 시장과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형성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본사 대표들의 어떤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슈퍼바이저의 어떤 양성,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슈퍼바이저가 있다라면 그 슈퍼바이저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반드시죠. 왜냐하면 슈퍼바이저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슈퍼바이저의 어떤 중요도를 대체로 대표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슈퍼바이저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뭐 슈퍼바이저 경험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지 마시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맹점주들의 교육 커리큘럼과 오픈 프로세스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어떤 표준 매뉴얼,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그리고 뭐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 마시톡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지금 매장이 없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괜히 욕먹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은 저희 기준입니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끝나면은 비로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뭐 이 외에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만, 뭐 이건 뭐 상담할 때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상담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쉽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이 있던 분들은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의 어떤 도움 없이도. 하지만 너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지금 하시는 직영 매장이나 지금 하시는 업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어요. 높아시면서 이야기합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하셔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고 몇 개월 후에 시작한다고 해서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한번 파이팅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방송 때마다 드리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본사 대표님들, 가맹점이 개설되고 오픈이 되면 혼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소통이 없는 본사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소통하는 본사는 10년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2브랜드, 3브랜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가맹점 등하시하지 마시고 어깨 뻥 넣지 마시고 거만 떨지 마시고 품격을 지켜가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사업에 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경받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현우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시장 파이팅! 자,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자! 컨설팅. 아, 왜야?